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로 상처 입은 마음의 독소를 빼자. 마디 마인드 디톡스의 엘레강스집 묻지마 캔디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제 16화 현직 상담 심리사와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오신 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냥 저희가 오 박사님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계의 완전한 전문가이시고 여러 가지 논문도 발간하신 분이신데요. 차차 까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진행을 하고요. 네. 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저희가 박사님하고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카페에 네. 그 이벤트로 전문가분이 오시니까 여기서 한번 궁금한 내용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이번 바람에 이어서 언젠가는 또 바람을 피우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네. 그 뭐 사실은 네. 뭐 이렇게 의심이 들고 네. 또 마음이 불안한 거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네. 그게 없으면 네. 뭐 사랑하지 않는 사이거나 그렇죠. 네. 뭐 안 살면 되니까. 네네. 문제는 내 마음속에 네. 남편이나 혹은 아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네. 이게 그동안 내가 또 잘해준 것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배신감도 크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때 네.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이 사람하고 앞으로 계속 같이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안 살 수도 있어. 네. 또 이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난 살 거야. 네. 그런 마음을 먹으면 사실 계속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쵸. 사실은 내 마음의 결정권을 상대방한테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살아온 삶하고는 다른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지 못한 일이잖아요. 네. 이게 뭐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삶.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랴.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웠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삶을 네. 주체적으로 네. 이어나가야지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런 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가야 네. 이 부분도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주체가 제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그쵸. 남편에 의해서 자주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100% 공감을 하거든요.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이혼을 선택을 했지만 자, 두 번째 찐님이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배우자의 외도 상황 이후 남남처럼 살고 있는데 집착인지 미련인지 이혼도 못하고 있는 아내나 남편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네. 결단을 빨리 못 이것도 마찬가지인 내리시는 것 분들이 같아요. 예,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뭐 이거는 사실은 네. 뭐 이 집착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엄청. 마음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남남처럼 또 지낸다는 건 뭐냐면 한편으로는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둘 다 일종의 약간 그 피하기 전략? 네. 회피죠, 회피. 네. 그러니까 담쌓기.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그런 부부들이 많다잖아요. 각방 쓰고 집에서 네.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하고. 네. 근데 사회적으로는 이제 뭐 이혼자가 네. 되는 게 싫으니까 네. 뭐 이제 이렇게 사는데 진짜 많이 봤어요. 전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모든 모임 다 가고 네. 그냥 이렇게 하는데 집에 오면 남남. 사실 이제 이게 뭐냐면 두려운 거죠. 마주치기가, 직면하기가. 왜냐면 어쨌든 마주해서 왜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했냐, 네. 뭐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머리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적절한 선에서 서로 마무리되고, 네. 그냥 거기서 덮어놓고 이제 가는 거죠. 그것도 행복하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을 풀고 싶으면 네. 해결을 시도해야죠. 해결. 네. 해결하는 게 좋은 살지 거죠. 말지. 네. 이 사람하고 내가 계속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네. 좋은 방향으로 풀 수 있도록. 네. 결단을 내리고 그렇죠. 그거에 따른 행동 전략. 찐님 잘 들으시소. 네. 찐님 살기로 했는데. 네, 살기로 제가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저한테. 네,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둘의 관계가 서먹하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이제 어쨌든
어쨌든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면 또 안 된다고 누군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피해자인데 네. 피해자가 먼저 이렇게 그 네. 상대방한테 접근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심의 문제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마음이 엄청 상한 거잖아요. 어쨌든 네. 이 맞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상대 배우자가 누구든 먼저 노력을 네.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상황을 깨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대처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긴 한데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하고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피해자하고 가해자라고 표현을 하면 저희 용서 못할 이유가 1000가지가 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아까 해주신 게 뭐냐면 뭐 말을 태도라던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물론 카페에서는 바람 끼다 우리 잘못 1도 없다라고 하지만 또 약간 그 지식이 있으신 분 말씀으로는 박사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외도라는 잘못은 우리는 안 했지만 다른 부분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셨으면 그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이자 가해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 해결이 더 빨리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맞으시죠? 아닌가요? 잘못 이야기했다가 외도를 당한 네. 입장에서는 엄청난 네. 그거라기보다는 네. 뭐 상대방 뭐 나도 이렇게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이걸 네. 떠나서 이게 이제 외도라는 게 네. 뭐 무조건 뭐 이유 없이 하는 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 없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유 없는 것도 있지만 성중독 이런 애들도 있어요. 아니 뭐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제가 볼 때 그런 성중독이나 이런 게 메인은 아니에요. 네. 외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심리라고 봐요. 누구나가. 네. 특히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남성들은 제가 볼 때 여성들보다 좀 더 많이. 네. 예. 근데 지금은 네. 시대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제 여자분들도 점점 추세가 맞아요, 올라가고 있지 맞아요, 않나. 맞아요. 예. 왜냐하면 네.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져 있고. 네. 그다음에 미디어가 이렇게 풀려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남성 중심적이다 보니까 남자들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뭐 그런 의미에서 네. 사실은 조금 뭐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둘 중에 네. 관계를 풀고 싶은 분이 먼저 결국 나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야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쉽지 않지 않겠어요? 네. 늘 상대방 가해자라고 단정하고 있으면 가해자라고 단정을 받는 그 배우자 입장에서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네. 저 사람 많이 날 가해자. 불편해 그렇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다가오기 힘들겠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가해자니까. 이게 참 심리가 묘한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당연히 먼저 다가와야지 생각하고 또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해자인데 어떻게 먼저 다가가 하고 눈치 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먼저 이 상황을 네. 해결하고 싶은 분이 그래도 용기 있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네 이혼하기 전에 이 박사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분노 에너지를 폭발 안 하고 잘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굉장히 그 질문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긴 한데 네.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뭔가요? 다양하겠죠. 뭐 왜 피웠는지 따져 묻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묻고 싶어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어떻게 그럴 저는- 수 왜? 있었어? 어떻게? 제가 한 게 아닌데 왜 그런 근데- 거야 도대체? 말씀해 보통 이제 보이소. 남자분들이 이 가해자의 역할을 네. 할 때가 많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유가 없어요. 이게 오히려 여자분들은 자꾸 이유를 찾고 싶어 하는데 네. 알고 싶어.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이게 네. 피곤해져요. 이게 왜냐면 인생이라는 게 모든 게 원인과 결과가 다 주어져 있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다 원인하고 결과만 찾으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인생이 힘든 건 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외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외도도 네.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상습적으로 막 결혼 초기부터 하면 네. 문제가 되지만 네. 중년기가 되어져서 하는 네. 바람은 네. 대부분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네. 일종의 뭐 욕구일 수 있죠. 젊음에 대한 상실, 내가 맞아, 맞아. 늙어감에 그럴 대한 거야. 네, 이해. 네. 남한테 쌩쌩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무력감, 사회적으로는 막 일터에서 치고 피곤하고, 그런데 이제 뭔가 이렇게 에너지 있고 생기 있고 뭐 이런 뭐 여성을 네. 만나면 굉장히 활력이 되고, 사실 사람이라는 게 이 이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사실은 에너지를 이렇게 습득하는 게 쉬워요. 제일 편한 거잖아요. 저도 습득하고 싶어요 집에. 그렇죠. 뭐 하고 싶은데 네.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네. 중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네. 그냥 이건 어쩌면 남자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박사님인데요?
아, 네, 괜찮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보면 저한테는 항상 강한 면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제가 해도 네. 뭐가 힘들어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겨내면 되지 항상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둘의 외도의 증거를 봤을 때 상당히 나이 차가 많이 났는데도 그 여자한테는 본인의 힘든 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힘들다, 나 이해해. 쉬고 싶다. 네. 뭐 그쵸. 왜 그러는 그래서 아, 이 거예요? 그 어린애한테 남자분들이 뭔지 알 것 같아. 꼭 남자만 해야 되나? 네. 여자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외도의 대상자가 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착각이 그 외도의 대상자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뭔가 뭐 맞아요. 여자분 같은 이쁘거나 남자가 더 아니에요. 멋있을 거야. 근데 실제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거기도 네, 충격이 아니에요. 커요. 많이 그렇죠? 이뻤어요 우리. 이뻤구나. 네. 이제 그러면 더 네. 좋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결국 내 마음을 얼마만큼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인데 배우자는 안 편했다는 거네. 저는. 뭐가 안 편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역할이 있고 또 네. 다른 데서는 좀 더 이제 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부부 관계라는 걸 이상적으로 자꾸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네. 부부는 모든 비밀이 없어야 되고 네. 모든 걸 다 털어놔야 되고 네. 근데 실제로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부부가. 저는 다 털어놨는데 잠깐만요. 찐님 지금 방송하는데 내담자 모드로 자기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방송 피해서 네, 해주셨어. 네. 뭘 들어볼지 모르겠어요. 아니 질문을 들으니까. 뭐를 하는지. 근데 이게 네. 이제 사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데 네. 이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하여튼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찐님 네. 찐님 같은 경우는 네. 또 부부간에 이렇게 성격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성격적으로 안 맞는 거지 뭐 네. 내가 덜 편한 게 안 편한 게 아니라 결혼한 부부들이 네. 다 성격적으로 잘 맞느냐 대부분은 안 그래요. 네. 대부분은 정반대 유형들이 결혼을 안 해요. 맞아, 정반대. 그래서 네네. 너무 매력이 있어서 네. 결혼을 네, 하는데 네, 결혼을 하면 네. 너무 힘들어. 공감이 안 되기 네. 때문에. 사실 그런 거지. 네. 뭐 아내가 공감을 덜 해줘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크고 그 예전에 네. 요즘은 이제 심리 상담사들이 많잖아요. 네. 예전에 심리 상담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술집 여자? 그렇죠. 술집에 있는 마담. 나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이 마담이 네, 맞아. 이 상담 사역의 네. 상담 일의 첫 번째 기술을 왜냐면 그 가서 한잔하면서 네. 이야기하면 다 잘 들어준단 말이야. 그런 게 진짜 프로페셔널한 아. 저의 상관녀도 그 술집 여자였고 술집 여자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뭐 단순하게 외적인 매력, 성적 매력만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끈 건 아니라잖아요. 맞아. 나 너무 공감한. 네. 잘 들어주고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예전에 상담자가 없던 시절에는 네. 거기 가서 마음을 이제 열어놓은 맞아. 거죠.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면 네. 잘 들어주는. 네. 그게 어쩌면 그 외도의 대상자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고 맞아. 그 마음을 잘 받아주는데 네. 그건 아내가 아닌 이유는 뭐 그 사람이 특별해서라기보다 네. 그냥 잘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건 있죠. 이제 술집 여자 같은 게 여러 명을 상대하니까 자기가 속으로는 저 새끼 배 툭 튀어나와 근데 꺼져 이렇게 하지만 장사하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내려놓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내분들 상담 보면 꼭 상간녀 사진을 보여줘요. 네. 이쁜 애들보다는 아내분이 훨씬 더 예쁜 경우가 많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 상간녀들이 말을 잘 들어줘 정말. 저는 안 듣거든요. 그렇죠. 네.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젊었을 때는 네. 뭐 남자들은 몸으로만 섹스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도 마음이 통할 때 몸에 네. 이 기쁨이 더 큰 거거든요. 그게 오해인데 네. 남자들은 근데 물론 이제 남자들은 몸만 가도 돼요. 모든 게 가능한데 근데 사실은 이제 완벽한 거는 네. 마음이 갈 때 더. 네. 그래서 사실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결론은 똑같아요. 네. 마음이 움직일 때 그 어떤 감각의 쾌락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너무 슬프다. 더 화난다. 아니면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남자들은 네. 언제든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전부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또 이제 여자분들하고 다른 게 여자분들은 맞아. 마음을 주면 맞아. 내 몸도 가고 모든 네. 삶이 가지만 사실 남자들의 이 외도나 바람은 그래서 바람이라고 이름 붙인 게 네. 아마 남자들 위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나가는 거잖아요. 바람이라는 게 맨날 불지 않잖아요. 네. 불었다가 또 사라졌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갔다 오는 건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네. 뭐 예를 들어 나는 매력이 없나? 이렇게 맞아. 이제 그런 여자분들이 느낌.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너무 재밌네요 지금. 예, 그 다음에는 찐님 네.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네. 여쭤봤지만 바람은 종료되었지만 분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분노가 해결될까요? 네. 네. 지금 카페 회원님들이 아우성이에요. 난리예요 아우성. 지금. 또 올라온다. 그렇죠. 가다가 벌떡벌떡 아, 일어나. 맞아요. 응. 그거를 이제 그 외상 후 스트레스의 증상이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죠.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침습적인 기억이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맞아요. 이렇게 불쑥불쑥 침투해 들어오는 거야. 분노가 네. 이렇게 살다 보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네.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아, 정상적인 네. 감정이에요. 이제 많은 경우 그 외상 후 스트레스를 입장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는 심리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다라고 보는데 네. 사실은 네.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네. 제가 연구한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이건 당연한 거다. 네. 이걸 문제로 보면 안 된다. 맞아. 아니 아파가지고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노가 일어나는 거를 너무 놀라지 말고 이건 당연한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처음에. 인정해줘야 내가 돼. 왜 이렇게 화가 미칠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네.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다. 네.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이고 저번에 골프 치러 남편 때려 죽이고 싶다고 막 그랬어요. 저도 가끔씩 미운 사람 망치로 때리고 싶어요. 그런 상상을 해요. 네. 저도. 상상을 해요. 상상을 해. 네. 근데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고 내 감정이 당연하다라고 먼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막 피하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니까 이제 네, 더 그래서 오르죠. 더 튀어나오는 네. 거예요. 맞아, 잊고 맞아. 있다가 또 튀어나오고 맞아, 맞아. 내가 참아야지 이제 눌러야지 내가 감당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또 팍 하고 나오고 또 네. 남편 보면 그냥 그렇죠? 진짜 뭐 어떻게 하고 네.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일단 처음에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는 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 분노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인정. 왜냐면 이거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네. 어떤 뭔가 최상의 방법이 있지 네.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기대를 좀 내려놓고 네. 시간이 걸릴 문제다. 네. 네. 주기가 길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네. 시간이 걸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 정말 해결하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네. 전문가를 찾아라. 맞아.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 맞아. 맞아요. 제일 실수가 뭐냐면 네. 주변에 가까운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기. 맞아. 그 조심해야 돼요. 전문가 왜냐면 캔디를 찾아가지고 네. 근데 전문가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상담받아야 될 뭐 판인데. 캔디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을 찾든지 네, 네. 날 도와줄 수 있는 네. 제3자. 네. 근데 보통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너무 답답하고 막 위급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 네, 동생, 동생 그치. 피 났어. 피나요. 귀에 피났어요. 하도 계속 1년간 맞아가지고. 똑같은 그러니까 계속 네. 뭐 동생이나 뭐 친정 뭐 네. 부모님이나 뭐 네. 가까운 친구나 네.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하다 보면요 나중에 깨질 수가 있어 관계가 맞아요. 의가 상하기도 하고 왜냐면 나는 막 힘들어서 전화했는데 어느 날 전화 안 받아주면 괜히 이 사람 나 피하나 이런 의심도 들고 내 맞아, 동생은 맞아. 거의 성장가 봐. 매일 받아줘. 이건 훌륭한 분이에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괜찮은데 네. 좋은데 사실 이 동생분도 네. 어쩌면 트라우마에 걸릴 수 있어요. 그니까 아. 어떡하지? 언니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처받겠어요. 어, 그런 것 엄청 같아요. 아프지 마음이 네. 아프지 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형부를 아프죠. 막 욕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형부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가까운 사람 네. 나의 그 배우자와 너무 가까운 사람과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그 가까운 사람도 어쩌면 네. 상처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 이게 이제 두 번째 외상을 경험할 수 있는 미안해 거죠. 동생아. 어디에 계신 써니님 하면서 뭐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동생의 운명인 거지 뭐 언니를 위해서.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일단 결정해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맞아요. 주변에 그냥 친한 사람을 붙들고 호소하기보다는 네. 전문가 네. 혹은 네. 모르는 사람이 더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상담도 우리가 할 때 원리가 네. 모르는 사람만 상담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하고 상담하는 관계를 이중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아, 이걸 하면 네. 안 돼요. 네네 맞아요. 상담이 오염돼요. 네. 왜냐면 이게 모르는 사이여야지 사적인 솔직하게 감정이 그렇죠. 들어가서. 사적인 감정도 최대한 배제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전문가를 찾는 것이 네. 필요하다. 네. 이제 계속 더 이야기해야 돼요 방법을? 아니요. 여기까지 이제 충분합니다. 잘라주세요. 충분합니다. 여기 네. 저기 박사님이 뭐 구체적인 써주신 방법은 더 있지만. 여기 대본에 보면 정서적인 카타르시스 요거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 참. 그 우리 한 가지 네.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중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이 지금 답변 달아주신 거 있잖아요. 대본대로 지금 읽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네, 내용이 네.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저 카페에 그래요? 이거
올려도 될까요? 아, 이게 뭐 내용 너무 좋아요. 도움될 네,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설적인 카드. 네네네. 이게 뭐냐면 네.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내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대상을 찾아야 된다. 네. 진짜 가급적이면 중요하다. 주변에 아는 사람보다는 네, 네. 모르는 사람 혹은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카페도 네, 좋죠. 네. 그다음에 혹은 전문가, 전문 상담자 혹은 또 그분이 뭐 개인적으로 뭐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네. 그 종교의 어떤 성직자를 네. 찾아가서 네. 지속적으로 그 대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내가 이런 어려움과 분노가 있는데 이걸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네. 이제 이게 안 되면 또 힘들어져요. 왜냐면 어설픈 전문가를 만나면 네. 힘든 거 듣다가 네. 감당이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상담자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초보 상담자들 만나면 네. 처음에 열정이 앞서가지고 다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네. 나중에는 그분이 감당이 안 돼서 네. 아니 여기는 같은 네. 경험이니까 상관없어요. 우리 새벽에 팬님은 잠을 안 자고 잘할 수 있죠. 여기는 막 더 막 네. 열받으니까 네. 오히려 공감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 근데 초심자다. 맞아. 초보 상담자는 오히려 위험한 게 그러시 안 이분들이 돼. 이제 처음 공부하니까 막 열정으로 내가 막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감당이 안 될 네,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서 슬금슬금 피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상처를 또 받아. 진짜. 왜냐면 나는 피해자인데 세상에 날 또 피하네. 맞아, 이게 맞아. 뭐지? 맞아. 이게 이중 네. 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네. 얼마든지 네. 내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분과 지속적으로 하면 네. 이게 분노 지수가 조금씩 떨어져요. 그리고 카타르시스도 경험하고 네. 그게 카타르시스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시원한 거 있죠. 이게 네. 카타르시스가 시원한 정화. 정화. 네. 네, 정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이 정화가 이제 쌓이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막 네. 이 분노의 에너지를 계속 뽑아내야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 네. 죽을 때까지? 될 때까지. 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아픈 사람한테 이제 그만해라. 그 정도 했으면 맞아. 됐지. 네, 그만해. 네. 이러면 네. 이건 분노예요. 어. 뭐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이제 그만해. 그래, 이거는 맞아. 상처라는 거예요. 맞아. 왜냐면 자식을 맞아요. 보내고 난 아픈데 죽을 때까지 아파. 맞아. 누가 나한테 그만해 그럼 나도 미칠 그렇죠. 것 같아. 그만했어. 죽을 때까지 아픈 네. 거예요. 외도도 마찬가지고 네. 사별도. 맞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도 그 정도 했으면 됐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람핀 남편이 그랬다니까요. 할 만큼 하지 않았어. 그만해. 일주일 그러니까 만에. 이제 그 바람핀 남편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바람핀 남편을 전문가한테 데려가면 돼요. 데려가서 맡기면 돼. 너 나랑 잘 살려고 하면 네. 상담 계속 받아야 돼. 네. 뭐 같이 하지 말고. 네, 따로 그래서 해요. 따로 하면 그 가해자분도 자기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해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많아요. 실수로 잠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 입장에서 돌아오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네, 맞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상대방 배우자, 아내나 남편의 반응 때문에 다시 네. 돌아가고 싶다가도 더 멀어져.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한테도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면 내가 말해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네. 제3자. 네. 그래서 전문가한테 데려가면 어쩌면 가해자지만 그분도 피해자는 맞아. 맞아. 왜? 가해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상대방을 상처 줘서 나도 아프게 된 거잖아요. 네, 네. 그게 피해인 거지. 내 인생이 무너지니까 망가지니까 피해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도 네.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을 받게 하고 네. 이렇게 병행해 나가면 네. 아니면 사실은 이제 제가 했던 방법 중에는 본인이 열심히 상담 받으면요. 네. 뭐가 생기냐면 분노가 이제 가라앉잖아요. 네. 정화가 돼요. 그 다음에 힘을 얻게 돼요. 네. 이걸 이제 임파워링이라 그러는데 네. 상담자분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네. 지지를 받다 보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네. 그러면 이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이제까지 바람피기 이전의 관계 패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이전의 관계 패턴에는 분명코 문제가 나의 있어. 문제도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있어요. 남편이 맞아. 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네. 못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 그 패턴을 바꿔주는 거야. 그렇죠. 근데 바꿔주려고 하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전문가를 만나서 힘을 얻으면 내가 상대방하고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네. 있는지가 되고 또 하나는 꼭 상대방을 안 바꿔도 네. 내가 상대방의 행동하고 상관없이 내 스스로 네. 내 삶을 주체적으로 맞아요. 즐겁게 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지혜를 네. 얻으면 네. 조금 이제 이 관계가 편안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는데 네.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멋있고 에너지 넘치면 남편도
되게 매력을 느껴요. 저 진짜 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맨날 그러잖아요. 본인한테 집중하라고 상담할 때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 사랑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 일 하다 보면 너무 바빠요. 남편한테 정신 쓸 틈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성장해 가고 또 성장하는 모습 때문에 관계도 좋아지고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배우자 외도로 상처를 입은 내담자와의 상담이나 그 회복 사례 같은 거 있으면 근데 꼭 외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상처를 입었는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데 잘 된 경우라던가 네네.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뭐 네. 제가 조금 전에 네. 말했던 것 속에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들에 보면 근데 시간은 좀 걸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인생을 30년, 40년 살다가 네. 물론 뭐 결혼 생활은 뭐 네. 작을 수도 있고 네. 길 수도 있지만 오랜 세월이 쌓여가지고 일어난 문제인데 네. 그게 뭐 단 며칠, 몇 주, 한 달, 뭐 1년 맞아요. 안에 해결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말한 것처럼 꾸준하게 네. 내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네. 일단 전문가한테 가서 네. 전문가든 아니면 뭐 전문적인 세미나도 좋고 네. 아니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배움의 장도 네. 좋아요. 네. 그런 케이스들도 많아요. 상처받아서 네. 요즘은 상담 대학원에 가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오히려 거꾸로. 네. 또 상담 자격증 땄어요. 네. 그래서 공부하면서 네. 자기가 치유되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러면서 자기가 힘을 얻고 네. 분노가 줄어들고 네. 이렇게 건강해지면 그 건강해진 패턴으로 네. 남편이나 아내하고 예전과 네. 다른 관계를 맺게 되면 관계 변화가 일어나요. 네. 저는 뭐 이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이게 필요해요. 네. 네. 그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 과정이. 비슷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주실게요. 네, 아까 이것도 분노 해결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네. 이제 외도가 일어났을 때 네. 지금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만 네. 이야기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외도 상황을 보면 물론 이유 없는 외도도 있지만 이유 있는 네. 외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 배우자가 네. 보통 이제 뭐 남성들이죠. 근데 배우자도 어쩌면 상처를 가지고 자라난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게 많더라고요. 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만 네.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네. 상처와 아픔이 있고 그래서 그 상처와 아픔을 결혼을 통해서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로 결혼을 했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원했던 걸 못 얻을 때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네. 내 배우자 입장에서는 뭐 남편이 뭘 그런 거를 원했었는지. 뭘 원했었는지 네. 그렇죠. 네. 또 원했었는지를 알아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냥 성격과 기질이 다른데 네. 나는 내 스타일대로 최선을 다했을 네. 뿐이야. 근데도 그런 행동을 하니까 사실 네. 더 미운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상대 배우자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거나 네. 그 사람의 좀 삶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그 상대 배우자도 전문 상담자를 만나서 네. 근데 보통 이제 남성들은 상담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맞아. 안 이게 들어요. 남의 말. 이게 힘들어요. 네. 저도 남자는- 사실은 네. 아내하고 이렇게 막 갈등이 생겼을 때 오히려 우리 아내가 나보고 네. 상담소 가자 그랬어요. 아니 완전 자기 머리 못 갈까. 진짜 근데 내가 처음으로 내가 상담을 받으러 가려고 하니까 네. 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때 알았어요. 받으셨어요? 받았죠. 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지 살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가보면서도 네. 아니 상담을 공부한 나도 네. 남자 입장에서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이 부담이 되는데 네. 네. 일반 남자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네. 거꾸로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네. 우리 남편에게도 네.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남편이 원했던 걸 내가 네. 주지 않았을 때 이게 이제 또 물론 외도에 합리화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 나랑 상관없이 남편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외도도 많아요. 네. 내가 맞아요. 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죠. 어렸을 때 여자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남자가. 네. 네. 아니면 자기 어머니로부터. 네. 뭐 어머니가 강압적이거나 네. 아주 폭력적이었거나 혹은 그 어머니가 심지어 뭐 바람을 피는 장면을 봤다든지 네. 자식 입장에서 아들 입장에서 그럼 충격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엄마에 대한 충격이 사실은 이제 여성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으로 복수심. 자리잖아요. 맞아. 복수심으로. 네. 근데 그게 이제 주로 억압하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의식은 못 해요. 내가 여자를 미워한다는 거. 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라서 혹시 그 남성분이 뭐 능력도 있고 뭐 멋지기도 하다. 그러면 이제 연애 관계에 들어갔을 때
여자분들과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않고 수시로 이제 그런 사람 파트너를 봤어요. 바꾸는 거죠. 저 봤어요. 몇 번 만나고 이렇게 또 이별하고 속된 말로 하면 이렇게 버리고 뭐 이런 행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게 여성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가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차면서 카타르시스 느끼는 거지. 그런 이게 경우 봤어. 무의식적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람 피는 거예요. 이건 내 아내하고 상관없는 문제야. 맞아. 그렇게 계속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만 바람 피는 사람은 차라리 이해는 돼요. 덜 문제가 있어. 맞아. 이해는 돼. 그럴 수 있어. 사고처럼. 한 사람하고만 하면 정리가 되면 되니까. 4년을. 그렇죠. 근데 그런 바람 말고 승전 바람. 그렇죠. 그런 바람 말고 짧은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꿔가면서 하는 바람. 그건 사실은 아내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의 문제가 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네. 자, 그 다음에는, 저는 사실은 제가 이런 온갖 고통과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요, 이제 자기 사랑이 치유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사랑의 자기 사랑하세요.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본위로 생각하세요 하면은 그 상담 받는 분들 되게 당황스러워 하세요. 어려워요. 그렇죠. 저 또한 될지 그 방법을 찾을 때 시간이 정말 무식하게 많이 걸렸어요. 말로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그 자기 사랑의 의미랑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쉽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뭐 조금 용어를 근데 바꿔야 될 필요 있어요. 왜냐면 자기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 이게 약간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걸로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기보다 아까 제가 말한 주체성. 주체성을 갖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종속된 삶이 아니라 뭐 남편이나 아내 혹은 우리가 뭐 돈 이게 뭐냐면 다 어린 시절에 성장할 때 결핍된 요소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성장해가지고 성인이 되어져서 평생 그거 찾아서 가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어떤 부분에 결핍이 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에서 프로이드나 융의 그 심리학을 보면 프로이드의 해결 방법과 접근법은 과거 중심적이야. 과거에 상처받은 거, 해결하지 못한 거, 사람들이 다 무의식 속에 쌓아뒀는데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게 모르는 거죠. 자기는. 왜냐면 무의식 속에 넣어놨으니까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해결된다는 게 프로이드식인데 융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이 땅에 와서 되어져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개성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약간 종교적인 거하고 맥락이 맞닿아요. 그래서 융 심리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다 그 사람이 되어져야 될 모습, 사명이 있다는 거지. 소명, 그 사람의 원모습. 그러니까 원래 자기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게 융이 이론이에요. 근데 자기 길을 안 가면 중간에 뭐가 생기느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도 일종의 융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막 고통스럽고 절망으로 보지 말고 이 외도가 내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야, 네 인생을 한번 돌아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원래 네 삶을 너가 이 땅에 와서 살아야 될 원래 너의 모습이 있는데 왜 네 삶을 안 사니? 맞아요. 근데 다른 문제로는 이 사람이 충격을 안 먹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외도로 온 거야.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너무 사람은 감사한 일이다. 그렇죠. 경제적 위기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식의 전환이에요. 해석인 거죠. 저 이렇게 전환할래요. 그렇죠. 그러시소. 그게 중요해요. 그러시소. 이건 좀 저한테 이게 설득력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 아니면은 나를 안 돌아본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볼 일이 없었어. 그렇죠. 없었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어쩌면 상대방이 문제지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이 항상 여기에 매몰돼 있었구나. 요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충격이 큰 거야. 맞아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나를 찾는 거죠. 그게 저는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자기 사랑이 사실은 스스로 안 돼요. 잘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지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지지그룹. 나를 전폭적으로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럼 신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캔디가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지그룹 주변에 사람도 필요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종교적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나 혼자 해봐도 잘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네. 절대적인 것이 있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절대자가 있다면 네. 그 절대자로부터 오는 사랑을 경험할 때 네. 내가 사실은 치유가 되어줄 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방송 듣는 분들도 물론 뭐 종교가 없으면 네. 당장은 어렵겠지만 네. 하여튼 주변에 좋은 지지 자원을 구해라. 네. 나를 격려하고 끊임없이 내가 네. 뭐라고 해도 그래 너 잘해. 너 괜찮아. 너 멋진 사람이야 라고 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종교를 통해서 네, 네. 자기를 돌보기 위한 노력을 네. 하면 네. 그게 이제 자기 사랑이 되겠죠. 네. 이게 잘못되면 이게 이제 병이 돼요. 자기 사랑이 심해지면 이게 자기애성, 나르시즘이 돼요. 네. 그건 위험한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해버리면 네.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네. 바뀌고. 그래서 이제 원래 자기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체적인 삶 혹은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네. 거. 그래서 내 존재적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서 어쩌면 이제 이런 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요. 직업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네. 왜냐면 이런 위기가 아닐 때. 바꾸려고요. 그렇죠. 직업. 캔디님은 사장.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아니면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요 위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네. 직장도 바뀌고 네. 또 그다음 뭐가 바뀌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나 중심으로만 살았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 행복하고 잘 살면 되지. 네. 근데 소명의식. 그렇죠. 가족들하고. 맞아요. 근데 요런 일이 생기면서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도 네. 세상에 많네. 네.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돕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을 보니까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참 감사할 게 많구나. 네. 이게 내 힘만으로 여기까지 온 건 아니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 나도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자. 네. 네. 그게 자기 사랑. 지금 방송인데 지금 막 난리 났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안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네. 얘기는 요 뒤에 질문하고 연결될 텐데 네. 뭐가 있냐면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네. 죽을 때까지 상처와 아픔은 네. 다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상처와 아픔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껴안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또. 네. 이게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병원 가서 약 바르듯이 마음에 약 발라가지고 다 치료되면 네. 그런 곳이 유토피아죠. 천국이죠. 근데 이 땅에서는 사실 그런 일은 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의 아픔과 이 연약함을 잘 품고 갈 수 있는 나를 주체적으로 잘 살리면 그런 힘이 생겨서 나중에는 그 에너지와 힘이 또 내 안의 아픔을 조금씩 치료해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네. 질문인데요. 이혼이나 배우자 외도 등 극강의 고통 뒤에 성장하게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뭐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네. 섞어서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심리학에서 외상후 성장 이론이라는 게 네. 있어요. 네. 혹은 역경후 성장 이론. 저는 이제 이걸 합쳐서 외상 및 역경후 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심리학자들이 행복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주관적 만족을 해석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 네. 근데 돈을 얼마나 벌어야 행복하냐? 그건 자기 주관적인 거잖아요. 어떤 사람 100만 원 벌면 행복하고 어떤 사람 1000만 원 벌면 행복하고 그래서 주관적으로 만족감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은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 그렇잖아요. 주관적인 행복은 그치. 부부관계 좋을 때는 행복해. 외도하니까 불행해. 남편이 내 말 들어줄 것 같으면 네. 또 행복해. 네, 맞아요. 또 뭐 의심이 들면 불행해. 일희일비. 그렇죠. 일희일비. 그래서 사실은 이런 행복은 너무 고통스러운 행복이다. 행복에 대한 관점을 좀 바꾸자. 어떤 행복이냐? 의미를 추구하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 비록 내가 지금 외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나 이것 때문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동안은 내가 나를 관리하는데 신경을 안 썼어.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뭐 제대로 나를 위해서 돈도 안 쓰고 막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막 살았다면 이번 기회에 인생 한 번인데 맞아요. 나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좀 맞아요. 예쁘게 가꾸기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의미를 바꾸면 행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미 바꿈이 언제 일어나느냐? 엄청나게 아픈 고통을 겪지 않으면 이런 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고통을 그래서 이 외상후 성장 이론의 핵심 뭐냐면요. 심한 외상을 경험해야 돼. 트라우마를. 그러니까 적절한 트라우마를 겪으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생각이나 행동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냥 생각하고 행동한 대로만 살아가는데 계속
굴러가다가. 네. 그렇죠. 네. 근데 센 고통을 당하면요, 딱 멈춰서 가지고 네.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상후 성장의 네. 이론이에요. 그래서 외상이라는 게 꼭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네. 내는 게 아니라 그런 트라우마를 겪으면 한편으로는 트라우마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삶을 다시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인생관이나 철학을 바꾸더라는 거죠. 왜냐? 내가 고통당하기 이전으로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지금 내가 외도를 겪었어. 근데 너무 괴로워. 괴로운 건 뭐예요? 그 전에 네. 남편은 당연히 날 사랑해야 되고 네. 부부 사이는 이러면 안 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외도를 경험하고 나서 어디 가서 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남자들은 이유 없이 외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꼭 나 때문이도 아니고 이 남자가 진짜 이상한 인간이어서도 아니고 네. 그럴 수도 있네. 네. 생각을 바꾸면 고통에 대처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후 성장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 오히려 그걸 계기로 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해보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쪽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 겪는 이 외도로 인해서 막 힘들어하는 네. 우리 이 회원분들. 영상을 보는 네, 분들도 그런 생각, 물론 당장 이런 생각을 네. 바꾸는 건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네. 생각을 바꾸게 되고 삶의 어떤 의미나 목표도 좀 변화시키다 보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외상 후 성장의 이론이고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의미 부여하느냐, 해석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너무 와닿았고 너무 좀 편안했고 네.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방송인데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네 여기 저희 집 사실 저 여기 캔디집이거든요. 쪽뒤쪽 거실에 앉아서 지금 핸드폰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긴 시간 지금 저희가 거의 40몇 분을 녹음했는데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정말 10분 같아요. 지금 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와주셔서 말씀 나눠주시고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리고 제가 생각이 정리되고 인식 그쵸.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몇 포인트가 막 있으니까 네. 정말 도움이 되고 저도 정말 도움이 됐어요. 계속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너무 알찼고요.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카페 이름 알고 계시죠? 네, 마인드 디톡스를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에서요. 꼭 가입해 주세요. 지금 저 카페 연수 1000명 되면은 오프라인 모임하고 네. 예, 행사 하나 치를 겁니다. 한복 다 입고 준비하십시오. 그때 다 모여가지고 네.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멘트 한번 해야죠. 네. Have a sweet mind detox. 여러분 안녕.